큰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한 마을에는 이상한 침묵에 쌓여 살아가는 80살 된 여인이 숨어 살고 있었다. 마치 그곳이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녀의 소박한 집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온전히 남아 있었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은 공기 중에 부드러운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듯한 감각이었다. 노인은 거의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지만 그녀에 대한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일본 밖으로는 한 번도 전해진 적 없는 어떤 비밀을 젊은 시절부터 거칠고 오래된 페이지들에 담아 간직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 페이지들에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드러나선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15살 되던 해 삶 전체를 뒤흔든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평소와는 다른 밤이었다. 강한 바람이 마을을 휩쓸고 주변의 모든 불빛을 꺼버린 그 순간 그녀 앞에 뚜렷하고 실체를 지닌 형상이 나타났다. 마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을 뚫고 급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 존재 같았다. 그 존재는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는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먼 미래에서 온 전령이라고 밝히며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이며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아시아 전체에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 것이라 전했다. 그 이름은 창조, 진보 그리고 낡은 구조의 단절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 메시지는 당시 일본 사회의 모든 확신을 뒤흔드는 내용이었기에 소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그 비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요한 천문 현상과 겹치는 시기마다 반복되었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는 단편들이 주어졌다. 그녀는 일본의 도시들이 흔들리고 기업들이 문을 닫으며 가족들이 버려진 아파트에 고립되고 점점 줄어드는 인구가 공포와 좌절에 맞서는 모습을 보았다. 동시에 한국은 이례적인 힘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며 시장을 정복하고 문화를 확산시켜 전체 지역의 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해갔다. 노인은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가며 기록했지만 세상이 아직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기에 이를 철저히 숨겼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기록은 점점 현실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급속한 인구 감소에 직면했고 조용한 위기를 겪었으며 경제적 영향력을 잃고 세계적 위상도 한국의 부상 앞에 줄어들었다. 그 와중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향했다. 문화적 변화는 그들에게 전례 없는 동기를 부여했다. 노인은 이러한 흐름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자신의 기록이 실현되어 가고 있었고 그 오랜 시간 혼자 짊어져온 예언의 무게는 매번 확인될수록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그녀가 80살이 되었을 때 침묵의 순환을 깨뜨리는 또 하나의 경험이 찾아왔다. 어느 추운 밤 그녀는 그 익숙한 존재가 집안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첫 번째 환시에서 본 전령의 옆에는 단호한 표정을 지닌 한국인 젊은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분명하고 직접적인 경고를 전했다. 수십 년간 간직해온 내용은 이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메시지는 2026년 이전에 반드시 한국에 도달해야 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들의 분기점이 될 것이었다. 노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오래된 기록들 가운데 한 페이지가 유난히 뚜렷하고 섬뜩한 내용으로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창조의 개념과 연결된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명칭을 채택할 것이라 적혀 있었다. 그 발표와 함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광장에 모여 깊은 감정에 휩싸일 것이라 했다. 노인은 이 움직임이 정부나 기업, 군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국민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 보았다. 그들은 이 변화를 하나의 새로운 영적, 정치적, 문화적 순환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흐름이 담겨 있었다. 관광객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배우며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이들이었다. 노인은 젊은 일본인들의 얼굴에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는 수세기 동안 갈등에 휘말려온 두 나라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본 이 화해의 과정은 얕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양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바꾸는 깊고 진지한 움직임이었다. 가장 먼 미래를 담은 기록은 2050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통일되고 안정된 한국의 모습을 보았다.
그 나라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존재로서 혁신의 중심이자 도덕적 기준점이며 문화의 리더이자 대륙 간 외교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쟁도 붕괴도 파괴적인 순환도 없는 구조적 대변화를 목격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힘은 이름의 예언적 변화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재건의 시간들을 통해 탄생할 것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운명에 관한 환시도 받았었다. 그녀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2028년이나 2029년 무렵 세상을 떠날 예정이었다. 이 예언에는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글을 남겼고 자신의 사명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래와 연결된 얼굴들 중에는 특히 한 일본인 청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치적 변화에 참여하고 미래를 한국을 통해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할 인물이었다. 이 청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던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될 상징적 존재였다. 노인은 자신의 기록들을 정리하며 세상에 이를 전달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70년간 이어진 침묵이 마침내 끝나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기록들은 그녀의 환시와 직접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며 역사의 흐름은 강렬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숨겨졌던 이 내용은 더 이상 감춰져 있을 수 없었다. 이 계시는 세상에 퍼져야 했고 준비된 이들에게 닿아야 했으며 그들의 사고를 흔들고 깨달음을 불러일으켜야 했다. 70년의 침묵을 깬 후 노인은 마루 아래에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상자들 속에 쌓아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페이지는 정확히 기록된 환시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읽으며 각 문장이 현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건들의 순서는 일반적인 논리가 아닌 계시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페이지들은 그녀가 아직 소녀였던 시절에 받은 강렬한 환영들을 담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것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사건들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기록 중에서 일본에 대한 환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은 일본의 변화를 냉정한 기록의 어조로 묘사했다. 쇠퇴는 느리게 시작되었지만 곧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그녀는 거대 도시들이 활력을 잃는 모습을 보았다. 주민이 없어 조용해진 동네들, 문을 닫은 학교들, 한때 위엄을 자랑하던 구조물들이 버려진 차에 남겨진 모습, 인구 고령화는 정부의 공식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의사들, 기업들, 기관들은 이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일본은 해마다 더욱 깊은 수축의 시기로 빠져들고 있었다. 노인은 이 조용한 침체가 물리적 충격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 기록했다. 그녀의 환시 속에서 지진은 점점 더 자주 등장했고 특히 강한 충격에 대비하지 못한 도시 지역들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건물들이 기울고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진 군중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대지는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들에서 불안정한 주기를 시작하는 듯했다. 날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건들의 강도는 일본의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기록은 경제 붕괴의 연쇄 또한 보여주었다. 노인은 오랜 세월 운영되던 기업들이 차례로 문을 닫고 물가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일본에서 커리어를 쌓으려 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했다. 경제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며 반응할 능력을 잃어갔고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밖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환시 속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언제나 같았다. 한국.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 기회를 찾으러 떠나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은 단순한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가 미래의 중심이 되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한국에 대한 환시는 더욱 선명한 세부 묘사와 함께 나타났다. 노인은 활기찬 젊은 세대, 팽창하는 문화,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 해마다 커져가는 사회적 에너지를 보았다. 거리에는 생기가 넘쳤고 기업들은 세계적 기준이 되었으며 문화적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먼 지역들까지 확산되었다. 그녀는 한국이 내부의 장벽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공고히 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영향력을 지닌 신흥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기록했다. 그녀의 환시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도덕적 문화적 리더십을 지닌 나라로서 세계 속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래된 페이지들 가운데에는 특별한 기록 하나가 있었는데 앞으로 수십 년간의 일본 청년들의 행동을 다루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키우고 있었고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했으며 한국 제품을 자연스럽게 소비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대학을 선택했고 일부는 훗날 국적을 바꾸는 선택까지 하게 되었다. 이 흐름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두 나라 사이에 세대 간의 다리가 형성되었다. 노인은 이 흐름이 정치적 영향 때문이 아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친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새로운 세대의 일본인들은 이제 자국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한국에서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새로운 이름에 관한 환시는 항상 깊이 있는 감각과 함께 나타났다. 노인은 그 이름이 창조와 전진을 상징하는 용어가 될 것이라 기록했다. 복잡한 상징은 없었다. 단지 그 이름이 정확한 시기에 등장할 것이며 한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선언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날 것이라는 명확함만이 있었다. 그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았다. 갑작스럽고 강렬했으며 의미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그녀의 환시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광장에 모여 공식 발표를 함께 지켜보았다. 누구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모두가 확신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고 마치 세상 전체가 그 순간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기록은 또한 이 움직임이 지닌 감정적 역할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 이름의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내외부의 에너지를 재구성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 보았다. 발표 이후 한국에는 국제적인 인정의 물결이 몰려들었고 일본은 이 변화로부터 영적 도덕적 재건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감사와 용서 그리고 방향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여정에는 굴욕이 아닌 명확한 인식과 정직함 그리고 진심 어린 배움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 흐름은 수십 년간의 긴장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전에 없던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노인은 이 흐름 속에서 특히 두드러진 한 일본인 청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고 정치적 여정을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는 두 나라 간 재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그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는 주요한 토론에 참여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한국을 미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일본 세대를 대표했다. 그의 등장은 항상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매번 환시 속에 등장했다.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면서 노인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눌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의심할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순차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인구 감소, 경제 위기, 청년들의 이탈, 한국의 부상, 문화적 매력,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새 이름에 대한 계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한일 간의 연결고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노인은 이 모든 것을 또렷이 바라보았다. 순환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계시는 더욱 강렬한 단계로 나아갔다.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의 노트들 사이에서 특별한 페이지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그녀가 강렬한 감정의 충격을 받은 순간들에 기록한 것이었다. 현실이 일시적으로 열리며 다가오는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순간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쓰인 기록이었다. 그 페이지들에는 지금까지 본 환시들 중 가장 밀도 높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결정적 시기, 일본의 깊은 불안정과 한국의 장대한 움직임이 병렬적으로 그려져 있었다. 노인은 처음엔 그 강렬한 이미지들을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 지워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인상적인 기록 중 하나는 여러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되어가는 일본의 모습이었다. 첫 번째 위기는 인구 문제였다. 그녀는 도시 전체가 빠른 속도로 주민을 잃는 모습을 보았다. 병원은 노인들로 가득 찼고 어린이집은 아이가 없어 문을 닫았다. 한때 활기찼던 거리들은 공허해졌다. 두 번째는 경제 위기였다. 그녀는 상인들이 가게를 닫고 직장인들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떠나는 장면, 쉬지 않고 돌아가던 공장 기계들이 멈춘 모습을 보았다. 세 번째는 집단 심리의 붕괴였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사라지고 고립되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일본 전체에 해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냈다.
노인의 환시는 또한 일본이 물리적 충격에 의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도시 지역들이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고 건물은 기울고 구조물은 붕괴되며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위험 지역에서 도망치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 지진들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마치 일련의 연쇄로 이어지는 듯한 흐름이었고 일본을 극도의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 연속된 충격을 두고 오래된 체계가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았다. 그들 모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끝나고 있다는 집단적인 감각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노인은 한국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환시에는 거리에 생기가 넘치고 사회적 에너지가 급속히 팽창하며 젊은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가는 장면들이 나왔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었고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한국 기업들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세상은 이 변화를 점점 더 많은 존경심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노인은 이 흐름이 단지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곧 한국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게 될 전조라고 기록했다. 한국의 새로운 이름에 대한 계시는 이 일련의 페이지들 속에서 완전한 명확함으로 드러났다. 노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광장에 모여 강력한 집단적 감정에 휩싸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지 국가적인 일이 아니라고 기록했다. 이는 즉시 여러 나라의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들은 이 변화를 존중과 호기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환상 속에서 공식 발표는 눈물, 박수, 포옹, 그리고 일반적인 정치 행사에서는 보기 힘든 단합의 징표들로 받아들여졌다. 노인은 이 이름의 변화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를 여는 이정표임을 이해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노인은 일본인의 얼굴들을 주목했다.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한국에서 발표를 목격하기 위해 여행해왔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쓴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꽃을 들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그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노인은 이 일본인의 존재가 경쟁이 아닌 인정의 의미임을 분명히 느꼈다. 그녀는 이 장면을 자신의 환상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로 묘사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협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태어난 깊은 화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자체가 내디딘 한 걸음이었다. 이 페이지들은 또한 발표 이후 일본인들의 강렬한 이동이 시작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온 가족이 바다를 건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한국의 대학들은 점점 더 많은 일본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었다. 이는 해마다 커져가는 존경심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이었다. 노인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보았다. 이는 굴복이 아니었고 우월함도 아니었다. 이는 조화였다. 노인의 환상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일본 청년의 모습은 첫 번째 클라이맥스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노인은 그가 적은 자원만을 가지고 일본을 떠나지만 강한 결의를 지닌 채 한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에 한국에 정착하고 존경을 받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력 있는 정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그는 두 나라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그의 정치적 결정들은 미래 동맹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인은 그의 존재가 한국을 기준이자 동반자로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의 또 다른 결정적인 지점은 일본이 역사적 과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계시였다. 노인은 공식 방송과 감정이 담긴 성명들, 그리고 도덕적 재건을 바라는 내부 움직임을 보았다. 그녀는 이 인정이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기록했다. 일본은 내부로부터 재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세대는 한국에서 극복과 회복력의 본보기를 보았다. 이 페이지들은 또한 노인의 운명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2028년과 2029년 사이에 죽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녀의 글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계시의 순환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단호하게 글을 썼다. 그녀가 걱정한 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온전히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수십 년 후에도 그녀의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기록을 연구하며 그녀의 예언을 논의하고 전해진 내용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더 신비로워진 것은 노인이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노트를 발견했을 때였다. 이 노트는 그녀의 의식이 더 깊은 차원으로 밀려간 듯한 순간에 기록된 환상들을 담고 있었다. 페이지들은 마치 그녀가 손을 직접 조종하지 않고 쓴 듯 단단하고 일정한 필체로 채워져 있었다. 이 자료는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이나 사회 변화, 내부 위기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아시아 전체의 영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힘들이 대륙을 둘러싸고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가장 강렬한 환상 중 하나에서 노인은 한국이 전례 없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칭찬도, 감탄도, 문화적 인정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었다. 먼 나라의 정부들이 한국을 진지하게 주시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다. 국제기구들은 세계적 긴장 속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안정에 도달했는지 이해하려 했다. 환상 속에서 여러 나라의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한국의 움직임을 연구했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 명칭이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라 내부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신흥 인구의 행동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연구자들, 세계적 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일본에서는 새로운 불안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사회적 균열을 보았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혹은 인구학적 위기가 아니었다. 내부적이며 조용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도시들은 예상치 못한 물자 부족에 직면했고 전체 지역들이 노동자의 부재, 숙련된 전문가의 부족, 그리고 지역 사회 내 긴장의 증가로 고통받고 있었다. 노인은 공공센터에 길게 늘어선 줄 지친 사람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대다수에게 깊은 감정적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긴급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환상의 강도는 노인이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았을 때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의 흐름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는 조직적이었다. 전체 그룹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항구와 공항에 모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다. 일본 기관들은 한국 조직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재배치, 유학 프로그램, 협력 협정을 논의했다. 노인은 한국 사무소들이 일본인들을 예의 바르고 체계적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너무 커져 양국 정부가 제도적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동시에 추가적인 환상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이름을 채택한 이후 내부적인 변화를 겪는 모습이 그려졌다. 노인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토론, 전략적 논의, 행정 재편성, 그리고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문화적 조정을 묘사했다. 도시들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들은 대대적인 검토를 받았다. 기업들도 브랜드와 구조를 새 시기에 맞게 조정했다. 국민들은 하나된 태도와 자각 있는 자세를 보이며 이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움직임의 강도는 사회 계층, 연령대, 문화 집단을 넘어서는 갱신의 물결을 일으켰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의 또 다른 결정적인 지점에서 노인은 아시아에 지정하게 영향을 미칠 사건들을 기록했다. 그녀는 인접 국가들이 한국의 변화를 점점 더 긴장 속에 지켜보는 모습을 보았다. 일부 국가는 지역 내 영향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국가는 전략적 동맹을 맺기 위해 한국에 접근하려 했다. 노인은 외교관, 군 수뇌부, 전략 고문들 사이의 비밀 회담들을 묘사했다. 그들은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어 기존 동맹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했다. 노인은 이러한 반응이 갈등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 재편에서 결정적인 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기록했다. 노트는 또한 이전 환상들에 등장했던 일본 청년이 매우 주목받는 지위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노인은 그의 얼굴이 한국과 일본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역사적 화해를 포함한 민감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었다. 국제행사에서 그의 존재는 존경 속에 받아들여졌으며 그는 단호한 연설을 통해 지역 협력을 옹호하고
한일 간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환상의 어느 순간 그는 한국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사에서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을 상징하는 장면에 등장했다. 노인은 이 청년이 이전에는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힘들 사이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노트의 또 다른 부분에는 더욱 강렬한 장면들이 있었다. 노인은 한국의 국호가 바뀐 이후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명확한 지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문화운동이 청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한국의 학교들에는 먼 나라에서 오는 등록자가 급증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국가 단계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국은 전 세계적 관찰의 중심점이 되었다. 노인은 이 과정이 마케팅이나 외교 활동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겪은 깊은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기록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인접 국가들의 내부 긴장에 관한 환상도 포함하고 있었다. 노인은 국민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정부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며 일부 지역은 영향력을 두고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긴장의 흐름 중 다수는 중앙아시아로 향했고 그들은 해답이나 지지를 찾고 있었다. 이때 한국은 도덕적 구조적 기준점으로 등장해 지침과 협력을 제공했다. 한국은 불안정한 시기의 균형의 중심이 되었고 노인은 이 새로운 역할이 한국을 더욱 높이 올려 지역 변화를 이끄는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기록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들 중 하나에는 노인이 결정적이라고 여긴 사건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국 지도자들이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을 현재의 국경을 넘어 확장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보았다. 이 흐름 속에서 한반도 통일이 하나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노인은 이미 먼 미래에 이러한 통일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접근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는 첫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밀한 만남들, 조용한 대화들, 그리고 더 큰 움직임의 토대가 될 초기 합의들을 보았다. 통일은 더 이상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계시의 결말은 노인이 기록해온 모든 줄들이 하나의 견고한 이야기로 수렴되는 지점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에 걸친 비전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것이 단지 정치나 문화, 두 나라의 운명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하고 국가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아시아의 미래를 형성할 힘들을 재배열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기록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70년에 걸쳐 그녀가 시각적으로 목격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였다. 이제 80살이 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주저없이 전달해야 할 순간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장들에서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묘사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이름을 채택했다. 국민은 집단적인 힘으로 전환을 받아들였다. 제도들은 적응을 마쳤고 기업들은 운영 방식을 재조직했다. 젊은이들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가의 구조는 안정과 결속을 얻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했다. 노인은 이 이정표 이후 한국이 야망이 아니라 세계적 필요에 의해 가속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적었다. 다른 나라들은 협력을 원하며 다가왔고 해외 대표단들은 한국 도시들을 방문해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큰 적응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고 이는 전문가, 지도자, 그리고 내부 위기의 해법을 찾는 사회 집단들을 끌어들였다. 일본 또한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오랜 불안정의 시기를 거친 후 재건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일본인들이 지역사회 모임에 모여 사회적 유대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대학들은 문화 부흥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기업들은 한국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젊은 세대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다. 이 과정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노인은 일본이 한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겸손하고 개방적이며 재생을 지향하는 자세로 다시 일어설 것임을 보았다. 한반도 통일은 마지막 장들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등장했다. 노인은 남북한 대표들 사이의 은밀한 대화, 메시지 교환, 비밀 방문과 조용한 합의들을 묘사하며 이 모든 것이 더 큰 움직임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양측의 접근은 점차 강해졌고 마침내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 필요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민족은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으고 취약 지역을 안정시키며
공동의 정체성을 통합하고자 했다. 노인은 이 과정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공식 발표로 이어질 것임을 보았다. 통일된 한국은 더욱 확장된 문화적 영향력, 강화된 경제, 그리고 한층 더 커진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부상할 것이었다. 여러 차례 언급된 젊은 일본인도 이 결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은 국제방송에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복잡한 협상에 참여하고 분쟁을 중재하며 협정을 작성하고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세대를 대표했다. 그의 활약은 화해의 순환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고 그는 한일 간 진정한 접근의 상징이 되었으며 중요한 결정에서 균형을 가져오고 양국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지막 기록들 속에서 노인은 아시아의 변혁과 직접 연결된 전 세계적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녀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보았고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 사회적 긴장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았으며 정치 체제들이 붕괴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안정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노인은 이 나라가 재난이나 내부 불안정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기술적 해결책, 물류 지원, 행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한국의 영향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고 국제 무대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리더십을 지닌 국가로 부상했다. 노인은 또한 아시아 대륙이 재편성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록했다. 새로운 동맹들이 빠르게 등장했고 중립을 유지하던 국가들이 입장을 정했으며 분열된 지역들이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모든 전환 속에서 한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조약을 주도하고 협력의 경로를 설정하며 이전에는 대립하던 국가들 간의 다리 역할을 했다. 노인은 이 움직임이 아시아 전역에 걸친 장기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았다. 대륙은 전례 없는 조화를 이루었고 긴장은 줄어들었으며 이전에 경쟁하던 국가들 간에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페이지들은 전체 순환을 마무리 짓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떠날 것이라 기록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했다는 확신 속에서 그녀의 기록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읽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며 포럼에서 토론되고 이 비전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와 연결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분석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수십 년을 넘어 전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고 미래의 조사들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유산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달한 것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또한 마지막 세부사항 하나를 기록했다. 그녀의 마지막 비전 속에서 한국은 먼 미래에 완전히 통일되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일본 가족들은 한국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문화적 움직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국제 협약들은 신뢰와 확신 속에서 체결되고 있었다. 대륙 전체가 수십 년에 걸쳐 굳건히 자리 잡은 하나의 힘을 중심으로 재조직되고 있었다. 모든 비전의 결론은 어떤 일도 고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각 위기, 각 전환, 그리고 각 집단적 선택이 예견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노인은 이 일들이 단지 정부나 지도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움직임,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즉각적인 내러티브 너머를 보려는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오랜 세월간 간직해온 모든 것을 전한 그녀는 그 나머지를 듣는 이들의 손에 맡긴다. 이 계시를 받는 각 개인은 그 과정의 일부가 된다. 의견은 이해를 강화하고 논평은 탐구를 확장시키며 성찰은 다가오는 사건들 앞에서 명료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폭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신디 제이콥스는 몇 주 동안 은둔하며 침묵을 추구하던 중 이미 움직이고 있는 세계적 변화에 대한 강렬한 환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국가들까지 영향을 받는 변화들을 묘사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구조들이 빠르게 지탱력을 잃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확신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곧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디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명확한 사건의 연속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과거의 오래된 분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견고해 보이던 국경과 파트너십, 동맹을 재편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단일한 위기가 갑작스러운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피로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결과라고 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이러한 변동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사적 전환의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위치였다. 그녀의 묘사는 이를 들은 이들에게 즉각적인 불안을 안겼다. 그녀는 자신이 밝힌 모든 내용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은둔중 세계적인 세력들이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 세기를 이끌어온 국가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신디는 많은 분석들이 여전히 오래된 기대에 기반하고 있어 명확한 신호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시각에서 서구는 구조적 피로에 직면해 있고 동쪽은 중심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확신에 찬 어조는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 가장 강렬한 부분은 그녀가 한국을 언급했을 때 나왔다. 그녀는 한국이 오래된 강대국들의 쇠퇴와 새로운 블록의 부상을 연결하는 전환점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그녀의 환상은 한국이 인근 지역 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신디는 한국을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환경 속에서 안정의 중심으로 묘사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역할은 야망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다져온 적응력에서 비롯된다. 폭로의 충격은 신디가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더욱 커졌다. 그녀는 여러 정부가 이미 의미를 잃은 구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변화가 대중에게 가시화될 때 뒤늦은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디는 대중이 이러한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앞으로 몇 년간 성급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 떠오르는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메시지는 평범한 개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었다. 신디는 모든 가정이 이 전환의 영향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경제적 변화든 지역적 불안정이든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해석을 나누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의 인식을 마주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참여는 집단적인 분별력을 넓히고 다가올 상황에 대한 감정적 대비를 강화한다. 그녀의 호소는 누구도 이러한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환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신디는 국제적 동맹의 재분배를 보았다고 밝혔다.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협약들이 전략적 가치를 잃기 시작할 것이라 말한 그녀는 이러한 변화가 단일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의 중심축이 이동함으로써 일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경제적 기술적 힘은 이미 지배적이지 않았던 지역들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기는 다음에 벌어질 사건들의 방향을 가리키며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역할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로써 예언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었다. 신디는 환상이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제국들이 등장하고 성숙하며 붕괴하는 반복적이고 거의 예측 가능한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패턴을 인식했다고 했다. 국가의 역사는 내부의 오래된 긴장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되풀이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라의 몰락과 부상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되는 원칙을 따른다고 분명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 반복성을 인식함으로써 어떤 지역은 위기에 빠지고 어떤 지역은 수십 년의 정책 끝에 깨어나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통찰은 그녀가 이후에 전달하게 될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환상은 많은 강대국들이 안정성 상실을 암시하는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했음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자신들의 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한 정부들이 내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적 논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지역들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순환적 회기 속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약화되는 블록들이 남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다. 신디는 이것이 왜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의 점진적인 이동이었다. 그녀는 이번 계시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디는 어떤 국가는 저항의 한계에 도달한 반면 다른 국가는 재조정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이는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불안정의 시기를 지나 빠르게 가시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현재의 징후들이 다가오는 더 깊은 무언가의 표면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투는 과장 없이도 긴박함을 전달했고 이 순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 변화의 진전을 분석하면서 신디는 세계 권위의 중심축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수세기 동안 지배적이었던 강대국들이 경제적 중요성과 전략적 영향력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훨씬 빠른 적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환상에서 서구는 내부 구조가 마모된 상태였으며 동방은 자원, 기술, 사회적 안정성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권력의 이동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닌 자연스러운 진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는 이러한 변화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임을 강조했다. 강도가 더해진 것은 신디가 이 전환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을 묘사했을 때였다. 그녀는 어느 순간 경제 시스템, 군사동맹, 무역협정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쇠퇴는 전문가들뿐 아니라 주위 상황을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환상은 어떤 나라들은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조용히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한국은 이 과정 속에서 확대된 책임을 흡수할 준비가 된 국가로 등장했으며 이는 그들의 적응력 덕분이었다. 신디는 계시가 더욱 깊어졌다고 하며 특별한 강도로 다가온 하나의 장면을 설명했다. 그녀는 한반도 북부가 점진적인 붕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공격이나 침략, 직접적인 충돌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내부적 피로 때문이었다. 환상은 마치 전체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듯 동시다발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기능은 일관성을 잃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점점 더 가혹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었다. 신디는 이 부분을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하며 이 붕괴는 군사적 동원이 아닌 체제 전체의 소진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 나라가 극심한 위기에 직면한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위기는 물자 부족, 물류 마비, 행정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전체 지역이 마치 정지된 듯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중앙정부는 질서를 회복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신디는 그 장면과 함께 시간이 그 국가에 대해 급격히 흐르고 있는 듯한 긴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되어 군인들과 공무원들조차 명령에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은 의지가 아닌 극도의 체제 취약성 때문이었다. 그녀의 계시는 한 나라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장면은 더욱 인상적인 전환점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남쪽에서 책임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북쪽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 속에서 남한이 지원의 중심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병원, 기술자, 보급품, 전문가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을 묘사했다. 이 과정에는 영토 분쟁도 군사 작전도 없었으며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경은 실질적인 경계 역할을 잃고 한반도는 생존이라는 공통 목적 아래 연결된 영역으로 바뀌고 있었다. 신디는 이 환상이 북쪽이 정치적 동조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남쪽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북측 주민들은 남한 정부를 유일한 안정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양측은 하나의 체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버려진 참호들, 인적이 끊긴 초소들, 그리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이동함에 따라 의미를 잃어가는 국경을 묘사했다. 이 움직임은 실용적이고 빠른 통합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계시는 더 나아가 이 통합이 현재의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한국이 과거의 갈등으로 잃어버렸던 길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북부 지역은 만주 인근 지역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경제적 확장의 새로운 지대로 등장했다. 이 장면은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강압이나 무력 충돌 없이 영향력이 확장되는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국경을 넘어선 시장, 자원, 교통망의 관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한국이 주변 지역들과 비교해 훨씬 뛰어난 조직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관찰했다. 환상은 접근조차 어려웠던 지역에서 철도망과 물류 시스템이 이례적인 속도로 복구되고 인프라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이것이 단순한 물질적 발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가적 역할의 본격적인 실현을 의미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대륙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계시의 또 다른 핵심은 북측의 붕괴가 가져온 심리적 충격에 관한 것이었다. 신디는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환상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다. 통합은 강제력이 아닌 필요에 의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연합만이 해답임을 자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 인식은 영토 전체의 재구성을 위한 비옥한 토대를 만들었다. 신디는 이 과정이 시작되면 그 어떤 정부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가 이 통합 이후의 미래를 묘사했을 때 계시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 강화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확대된 영토, 배가된 자원, 확장된 전략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다. 대륙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었다. 신디는 예전에 소외되었던 지역에 산업 중심지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았고 국제 공급업체들이 새롭게 재편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장면도 묘사했다.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를 넘어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신디는 또한 한국이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인구를 수용하며 파괴된 지역을 기능적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의 환상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강조했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커지는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갔다. 신디는 이러한 민첩성이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에서 결정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글로벌 불안정 속에서 재건과 확장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계시의 이 부분에서 신디는 북쪽과 관련된 과정이 더 큰 시나리오의 첫 번째 움직임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한반도의 내부 재편 이후 국경 너머에서 훨씬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한 지역 강대국이 분열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의 부상을 가속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어지는 사건들은 아시아의 균형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 것이었다. 신디는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계시가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밝혔다. 그 장면은 대륙 지역이 깊은 균열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그녀는 중국이 내부 분열 과정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외부 침략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긴장의 결과였다. 환상은 부유한 지역과 빈곤 지역 사이에 극단적인 격차를 보여주었고 더 이상 억제될 수 없는 균열들이 드러났다. 신디는 이 붕괴가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정부와 분석가들을 놀라게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해안과 가까운 몇몇 성들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체 국가를 지탱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외국 파트너들과 가까워지고 독립적인 경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륙 지역들은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했고 교통, 치안, 생필품 공급이 점점 어려워졌다. 신디는 이 불균형이 행정 분열의 기점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졌고 여러 세력들이 자국 내 영토 통제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계시는 또한 내륙 지방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해 내부 이주, 사회적 긴장, 지속적인 불안정이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려 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느려지고 동시에 모든 지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신디는 이 환상이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보여주진 않았으며 오히려 내부 피로로 인한 붕괴라고 말했다. 약화된 구조는 문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것이 분열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분열은 결국 국가 내에서 세 개의 주요 블록이 형성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그녀는 첫 번째 블록이 해안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블록은 경제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부유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블록은 자원 부족 속에서 생존을 위해 독립적으로 조직된 내륙 인구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세 번째 블록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속해 있었지만 권한이 축소된 상태에서도 권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환상은 각 블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과거의 행정적 연결이 사실상 해체된 듯했다. 신디는 이 대륙의 변화가 세계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중국의 생산 체인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게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지점은 이러한 분열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었다. 신디는 중국이 안정성을 상실함에 따라 한반도를 오랫동안 짓눌러 온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긴장감이 감돌던 국경선들이 전략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만주 인근 지역들이 안정과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그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우는 후보로 떠올랐고, 중앙 권력의 붕괴는 외부 영향력을 새로운 필요 기반의 동맹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신디는 동북 지역의 지방 지도자들이 한국으로부터 기술, 물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이 접근은 기존 외교와는 달리 방향을 상실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국이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는 참조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대륙 붕괴 속에서 시장, 기업, 정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게시는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공급 및 유통 경로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내륙 블록의 생산 역량 상실과 중앙정부의 조율력 붕괴로 인해 중국 시장은 대안을 찾게 되었고, 환상 속에서 한국의 항만은 규모와 효율성을 빠르게 확대하며 과거 중국 연안을 통해 유통되던 대규모 화물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변화가 한국을 동아시아의 핵심 물류 허브 중 하나로 부상시키고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을 꾸준히 확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발전이 단지 주변의 불안정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디에 따르면 환상 속에서 한국은 이웃 국가들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릴 때 핵심 분야들을 재편하며 매우 뛰어난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첩성 덕분에 한국은 붕괴 중인 거대국이 남긴 공백을 차지할 수 있었고, 지역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의 원천으로 부상했다. 이 새로운 역할은 한반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더 이상 취약한 지역이 아닌 리더십의 영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게시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서방 국가들의 반응이었다. 신디는 과거 중국과의 협약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자국의 생산망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며 한국이 그 주요 대상지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확장은 이미 한반도의 북쪽이 통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두 흐름이 결합되면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결정적인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신디는 대륙의 분열을 목격한 후 환상이 또 다른 결정적 장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과 대만이 전통적인 외교의 방식이 아닌 전 지구적 필요에 의해 전략적 연합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았다. 두 국가는 지구 전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의 수호자로 나타났고, 환상은 이들의 생산 라인 연구센터, 산업 네트워크가 전적으로 이 두 나라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기존 공급자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연합이 세계 안정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합은 공식 조약이 아닌 두 기술 강국 간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한국은 설계 기술, 고급 부품, 메모리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대만은 고성능 회로에 필요한 칩 생산과 정밀 구조 제작에서 절대적인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환상은 이 두 나라가 함께 항공기, 컴퓨터, 차량, 병원, 통신, 군사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술 기반을 완전히 장악하는 장벽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동맹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신디는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주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한국과 대만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며 협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연합에 불안정이 생기면 세계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전략 자원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로 바뀌었고,
이 계시는 기존 강대국들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이 두 나라의 기술 역량에 접근하지 않고는 영향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환상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러한 기술적 지배력이 국경을 넘어 국제 관계를 재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반도체 생산이 단순한 산업 요소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계시는 이러한 부품 없이는 항공이 멈추고 병원이 장비를 잃으며 통신이 붕괴하고 전력망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은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중심에서 환상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국가들의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가 효과 없음을 인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이러한 인식이 서방에서 전례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환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투자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아시아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접 대륙의 분열과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이들 국가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신디는 이 시점이 기존의 전통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시대의 종말이자 확정적인 전환점으로 묘사되었다고 밝혔다. 환상은 더욱 강렬해지며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드러냈다. 신디는 달러가 점진적으로 힘을 잃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는 과도한 발행과 미국 내부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외국 정부들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줄이고 실물 자산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기술 동맹이 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국가들이 새로운 세계 경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신디는 어느 순간 새로운 형태의 국제 통화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는 인쇄나 신용이 아닌 자원, 기술, 그리고 실제 생산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미국은 이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실물 자산 중심의 새로운 통화 정책을 발표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고 그녀는 전했다. 이 변화는 전 세계의 연금,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국가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고 어떤 국가는 자원과 기술의 안정성에 따라 번영하게 되었다. 이 경제적 전환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의 위치였다. 신디는 환상 속에서 한국이 이 과정 속에서 안정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이 화폐 가치 하락과 금융 시스템 재편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은 기술적 우위와 대만과의 동맹 덕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다. 계시는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 계약,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 단계의 환상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신디는 여러 정부들이 정책을 조정하고 과거의 협약을 폐기하며 자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실물 자산에 기반한 화폐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구매력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체계의 중심에 위치한 덕분에 안정성을 유지했고 이 우위는 다른 경제권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신디는 이 시기가 빠른 재편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부 행동들이 뒤섞이는 시기로 전개되며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한국과 대만의 생산 역량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환상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움직였으며 세계 권력의 축이 무력 충돌 없이 교체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현대 사회를 떠받치던 기술 및 경제 기반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다. 이 권력 이동은 환상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로 묘사되었다. 신디는 환상이 예기치 않게 깊어졌다고 말하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어린이가 아니었다. 계시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스템과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란다고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보를 흡수하고 훨씬 민첩한 사고방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미래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화는 사회적 붕괴를 동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의 지속적 공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신디는 설명했다. 환상 속의 아이들은 디지털 도구를 자신들의 신체 일부처럼 이해하고 있었으며 고급 시스템을 손쉽게 다루고 복잡한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며 일상 속 문제에 대해 매우 빠른 반응을 보였다. 신디는 이 세대를 현재와 미래 사회를 잇는 달이라고 표현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은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환상은 한국을 이 변화의 중심지로 강조했다. 신디는 한국이 이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효율적인 디지털 인프라, 사회의 빠른 적응력,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개방성 덕분에 한국은 세계적 기준점이 되었다. 계시는 학교와 연구기관들이 고급 도구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통합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 과정은 세계적 변화를 이끌 준비가 된 개인들을 양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한국은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실험되고 완성되는 중심지, 즉 인류 기술의 공동 실험실로 자리 잡았다. 신디는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영향이 단순한 기술 영역을 넘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상은 이들이 정체성, 목적, 감정적 균형 같은 내면의 문제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끊임없는 정보 노출, 지능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신속한 의사결정은 이들에게 비범한 성숙함을 요구했다. 그녀는 사회가 이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이 고압 환경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계시는 연장자 세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다음 장면에서 환상은 한국의 노인 세대를 기술적 진보 속에서 안정의 축으로 묘사했다. 신디는 세계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연륜 있는 세대가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인도하고 가족이 결속을 유지하며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인류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 통과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녀는 이러한 정서적 도덕적 인도가 불안의 순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상 속에서 젊은이들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받으며 혼란을 겪지만 노인 세대는 그들에게 균형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신디는 이 세대 간의 결합이 한국의 독보적인 강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다른 나라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연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한국은 기술적 역량과 감정적 안정성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세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며 신디는 각 나라들의 영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거름망의 시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는 내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사회와 혼란과 방향상실에 사로잡힌 사회를 구분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것은 벌이 아닌 기술과 금융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환상은 집단적인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이 이 시기를 단단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고 한국은 그 변화를 견뎌낼 준비가 된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신디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속도 때문에 공허함과 방향상실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상은 개인들이 이 불편함을 일시적인 자극과 오락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다고 보여주었다. 그녀는 진정성, 연민, 책임감과 같은 가치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정서적, 정신적 닻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런 가치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을 붙들어주는 핵심 기둥이 된다. 계시는 한국이 단지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기준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디는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방향과 명료함을 찾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훈련된 공동체의 정신, 혁신에 대한 능동성, 그리고 깊은 정체성 의식이 전환기에 놓인 세계 속에서 균형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고 이러한 역할은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도 국가의 세계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다. 신디는 환상이 인류 전체가 집단적 성숙을 요구받는 순환기에 진입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변화에 정서적으로 잘 적응한 사회는 번영할 것이고 변화를 부정하는 사회는 장기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이 적응의 긍정적 모델로 등장했고
전통과 미래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점이 왜 한국이 반복적으로 계시의 중심에 등장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강조했다. 신디는 앞으로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별력의 영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각 개인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통찰을 나누며 아직 변화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변화조차도 깨어있는 공동체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환상은 그 어떤 개인도 이 시기를 혼자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으며 세대와 문화, 국가 간의 연대가 새로운 주기를 통과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강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다. 신디는 인류는 이 전환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 떠오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재건의 시간이며 모든 개인이 사유하고 분별하며 자신의 통찰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장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될 때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될 한국은 단지 기술과 구조의 힘만이 아니라 예언과 함께 걷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